안녕하세요, 하리보결입니다. 오전 7시 50분 출발. 그래서 오전 5시 20분까지는 공항에 도착해야 돼서 밤을 새우다 보니 눈에 핏줄이 터졌습니다. 여권은 꼭 챙겼고요. 우여곡절 끝에 출발했습니다. 비에젯을 탔고요. 이코노미 좌석 편하게 앉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쿠션 혹은 겉옷을 둘둘 말아서 허리에 끼워 넣으세요. 밤을 새웠으니 잠깐 자다 일어났는데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가들의 시끄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니 밤을 지새운 저를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타국에 온다는 것은 이런 풍경을 본다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멸치 같은 배들은 멀리서 바라보면 징글징글합니다. 빽빽한 1층 집은 마치 다져놓은 밥풀 같습니다. 기장님은 완벽한 착지를 선보였습니다. 감탄하며 깜냥 공항에 도착해보니 지옥의 입국 수속 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분 넘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가이드님을 만났습니다. 다음날부터 합세하는 4명의 팀원들이 오기 전까지 4분이라서 좋은 차로 이동합니다. 경기도 낮장시 다이소. 정말 경기도에 온 기분인데 베트남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트랑 시내에 있는 쌀국수 집에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쌀국수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곳의 쌀국수는 찐이었습니다. 베트남 맥주도 최고였고요. 나오자마자 싱싱한 두리안을 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두리안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두리안을 사서 잘라서 혼총곳으로 향합니다. 제게 혼총곳은 두리안을 먹은 곳입니다. 저기까지 가보진 않았습니다. 투이블루 나트랑 5성급 호텔에 왔습니다. 시설도 좋았고 깔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 뷰는 학교 운동장 뷰입니다. 자유시간이 있어서 엄마랑 주변 카페에 왔습니다. 주변 마트 탐방을 하면서 문밀크에서 현지 과자도 얻었고요. 이거 정말 맛있었습니다. 번역해보니 꼬깃꼬깃한 빵이라고 나오던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벌레인 줄 알았어요. 거리를 활보하는 도중 학교가 마쳤는지 마치 청담동 엄마들의 픽업 장면 같은 오토바이 픽업 장관을 봅니다. 롯데마트도 갔는데 사느라 정신없어서 담지 못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저녁은 닭도리탕. 아니, 한국에서 온 지 얼마나 됐다고. 호텔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엄마랑 다시 산책을 나왔습니다. 나트랑의 바다는 파도가 거세었습니다. 그 와중에 거길 들어가는 사람도 역시나 존재했고요. 저는 NG 항공샷을 찍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이날 아마 2만 보는 걸었던 것 같습니다. 나트랑 시내를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새로운 곳을 많이 가보았습니다. 다만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영상에 다 담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뷰가 굉장했습니다. 조식도 굉장히 맛있었어요. 저는 베트남 체질인가 봅니다. 양말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OOTD, 세일러문 티셔츠, 호나가 사원으로 향하는 길. 순딩한 비엔남 강아지 2마리가 또아리를 들고 자고 있었습니다. 예고입니다만 오는 길에 1마리가 더 늘어나서 3마리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확인해주세요. 이곳은 호나가 사원입니다. 가려고 했던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보다 더 일찍 지어진 유적지라고 합니다. 종교는 없지만 뭐든 잘되게 해달라고 손모아 빌어봅니다. 빌었는데 빌었던 곳에서 사람이 걸어 나오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빌었던 것일까요? 아침에 입었던 옷은 사원의 불합격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사원 전용 외투를 가지고 와서 걸쳤습니다. 사실 엄마 옷입니다. 앞으로 사원에 들어갈 때면 이 옷을 입고 있는 저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이 자연스럽게 걷는 봄으로 사진 찍는 법 아시나요? 그걸 따라하는 저희 엄마인데 엄청난 몸치입니다. 슈퍼볼 캔들릭 라마의 뒤를 잇는 스텝 아닌가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강아지가 3마리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강아지는 왜들 이렇게 순한가요? 최고였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사랑합니다. 추운 것 더운 것 싫지만 추운 날 더운 나라에 오는 것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나트랑 최대 재래시장인 담시장에 왔습니다.
1층에 먹거리가 많은데요. 먹고 배탈 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들어서 바로 2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베트남에 어울리는 옷이 많이 팔았습니다. 길에서 하나 장만했지만 베트남에서 입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입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제 주특기를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반으로 후려치고 조율하는 것을 매우 잘합니다. 특징은 나 돈 별로 없는데 아쉽다 하는 표정으로 흥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웃으면서 오케이를 외칩니다. 망고 주스를 마시러 왔습니다. 2월 11일 이때 제철인 과일이 없어서 망고도 그닥 달지 않았습니다. 물을 탔을 수도 있습니다. 비엔남에 오면 꼭 두리안을 드시길 바랍니다. 다만 냄새 맡기 전에 드셔야 합니다. 기깔 나는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아참, 오늘은 나트랑에서 달랏으로 가는 날이라서 만발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멀미가 없는 사람이지만 꼬불꼬불한 산길을 타고 해발고도 1500m를 가야 하기 때문에 멀미약을 먹었습니다. 시간은 약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출발하기 전에 밥을 먹었습니다. 베트남 가정식이라는데 그닥 입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게가 정말 예뻤습니다. 이제 3시간 길을 출발해봅니다. 저는 저기 누워계신 아저씨처럼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분은 제 눈에 띄어버렸죠. 콩카페에서 코코넛 커피와 아아를 테이크아웃 했습니다. 중간에 휴게소를 들린다고 해서 자신감 있게 마셔봅니다. 잠시 졸다 보니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휴게소는 코코넛 맛집이었습니다. 여태 먹어본 코코넛 물은 가짜였습니다. 진짜 달고 맛있었어요. 코코넛 하나를 통째로 혼자서 원샷 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미니 바나나도 맛있었습니다. 다만 휴게소라서 다른 곳보다 조금 비싸긴 했습니다. 몇 달 전 홍수로 인해서 산사태가 난 곳입니다. 조금 더 가다 보니 완전히 다른 풍경이 나타납니다. 비닐하우스가 많았고 야자수보다는 침엽수가 많았습니다. 소나무가 많다 보니 한국과 비슷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소나무와는 달리 송진이 없어서 산불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물 또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스위스풍의 건물이 많아졌습니다. 역사적 이유가 있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랑비엔 고원에 왔습니다. 달랏이 지붕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국가사업으로 운영되는 SUV를 타고 올라갑니다. 초록색 차를 타고 해발 1970m의 랑비엔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고산병이 있진 않았습니다. 갑자기 비가 조금 내립니다. 뭐죠? 이 한국식 공원 같은 풍경은? 신기한 꽃에 꽂혔습니다. 가이드님과 찾아보니 병솔나무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님이 살신성이 나며 팀원분들을 찍어주십니다. 높은 곳이긴 한데 얼마 전 장가게를 다녀와서 그런지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꽃이 많았습니다. 가이드님이 또 포토존을 아신다며 사진을 찍어주십니다. 저는 항공샷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부 가이드인 베트남 현지 언니가 있었는데 저보다 1살 많았습니다. 언니가 항공샷 찍는 저를 보며 자꾸 와서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불쌍해 보였을까요? 술이랑 사진 찍을 수 있는 체험존도 있었습니다. 팀원 아저씨들이랑 조금씩 친해졌고 재미있는 일이 많았는데 다 말할 수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전부 넣으면 영상은 24시간짜리가 될지도 몰라요. 저는 선택과 집중으로 욕심을 비워내고 있는 중입니다. 수원호원 호수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마차 투어를 하러 왔습니다. 수원호원 호수는 인공호수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걷고 생동감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잉어를 잡고 한쪽에서는 그걸 풀어준답니다. 말들은 달려야 의미 있는 동물입니다. 오히려 서 있는 게 더 힘들죠. 제가 타자 제 담당 말이 쓱 돌아보며 얼굴을 확인합니다. 잘 부탁해. 말이 안 되는 장면을 말이 연출합니다. 무질서한 오토바이 천지 도로를 말이 뚫고 갑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죠? 베트남은 질서가 없는 것 같지만 오토바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사고가 적습니다. 암묵적인 규칙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토바이들은 말을 보았고 말도 오토바이를 보았습니다. 옆에 친구가 지나가자 둘이 아이 컨택을 합니다.
제게 딱 들켰습니다. 말이 이렇게 오토바이가 생생 달리는 도로를 차분하게 달리며 제 할 일을 하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귀여워 죽겠습니다. 당근 한 바가지를 사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 바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옆에에도 탐내길래 몇 개 줬습니다. 많이 움직이며 건강하게 살길 바랍니다. 물도 먹네요. 저녁으로는 순두부찌개를 먹었습니다. 잠시 밖에 나왔는데 야경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이 정월 대보름이라 달이 크고 선명했습니다. 제 폰이 담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이폰 13입니다. 에펠탑이 있네요. 제가 프랑스 파리를 왔던가요? 베트남 광지들은 왜 이렇게 다들 순한가요? 훔쳐가고 싶습니다. 달랏 야시장으로 향합니다. 베트남은 확실히 이색적입니다. 일본이나 중국과는 다른 느낌이죠. 핑크색 헤어밴드를 차고 야시장을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많네요. 어차피 살 건 별로 없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한국어가 정말 많이 들렸죠. 롯데리아의 고수로 만든 버거가 있다는데 그걸로 베트남에서 대박을 쳤다고 합니다. 그걸 뒤늦게 알아서 못 먹어본 게 좀 아쉽습니다. 저는 고수가 싫어도 두리안이 싫어도 그 나라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특별한 것이라면 다 도전해봐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베트남 달랏식 피자인 반짱 누엉 맛없었습니다. 얼마 전 중국 투어객들이 여기서 꼬치를 사먹고 배탈 나서 몇 명은 죽고 몇 명은 현지 병원에 몇 주 있다가 퇴원했다는 말을 듣고 꼬치에는 눈도 주지 않았습니다. 딸기가 나는데 한국의 딸기와 달리 달지 않았습니다. 특이한 과일을 찾아 나섭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 수강 신청 날이었죠. 친구가 해주었습니다. 고마워 친구야. 이렇게 담은 영상을 보면 그때의 습도와 온도 그리고 소음이 들리는 듯 합니다. 저는 이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 분위기를 눈에 담고 싶어서 눈을 깜빡인 기억이 납니다. 문을 닫는 장면도 찍어보고 색감이 좋은 과일도 찍어봅니다. 저도 현지인처럼 투어객처럼 저기에 앉아서 죽치고 있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스위스 벨 리조트로 향합니다. 4.5성급이고 아쉬웠던 건 너무 깊은 산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골프 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 곳이죠. 다만 제가 골프 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함정입니다. 뱀 과일을 반값에 사서 차에 탔습니다. 뱀 과일이라면 이것입니다. 발리에 뱀 과일을 말린 과자를 파는데요. 그게 정말 맛있어서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 뱀 과일이 딱 한 군데 아저씨가 팔길래 흥정해서 사왔습니다. 약간 잭프룻 과이긴 한데 역시 냄새가 난다는 뜻이죠. 그런데 묘하게 중독성이 있어서 다 먹었습니다. 아까 야시장은 약국에서 산 약들입니다. 구내염약, 반짝이 밴드. 이건 약간 베트남식 알부칠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구내염이 많이 생겨서 구내염 약이면 국적 불문 다 사둡니다. 이상 나트랑의 1일, 나트랑에서 2분의 1일과 달랏에서의 2분의 1일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은 달랏에서 1일, 달랏에서 2분의 1일과 나트랑에서 2분의 1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리보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